염증 죽이는 강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레에 넣어 드시거나 강황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거나 강황밥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강황 안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2016년 국제연구에서 커큐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절 통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올 만큼 강황은 염증 잡는데 정말 탁월한 식품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강황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그냥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카레 매주 해 드시고 강황 가루를 꼬박꼬박 챙기셨는데 별로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바로 이 흡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드시는 방법에 이것만 더해 주시면 강황 효과가 확 달라지는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강황이 흡수가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황 속에 있는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에는 잘 녹는데 물에는 잘 안 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속은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커큐민이 몸 안에 들어와도 녹아들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커큐민은 장에서 흡수되기도 전에 간에서 빠르게 분해돼 버려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조합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후추입니다. 카레 드실 때 후추 뿌려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맛 때문에 넣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실은 후추가 강황의 흡수율을 엄청나게 올려주고 있던 거예요. 후추 안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피페린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커큐민이 간에서 빠르게 분해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장에서 흡수되는 것도 도와주거든요. 그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확인됐는데요. 강황에 후추를 더했을 때 커큐민 흡수율이 무려 20배까지 높아졌어요. 20배입니다. 20배. 양은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강황 한 스푼에 후추 반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후추가 아니라 검은 후추여야 돼요. 흰 후추는 가공 과정에서 피페린 성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마트에서 검은 통후추 하나 사다가 강황 드실 때마다 갈아서 넣어보세요. 카레 끓이실 때도 마지막에 검은 후추 조금 갈아서 넣는 것, 이제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이랑 강황, 사실은 같은 집안이에요. 둘 다 생강과 식물이거든요. 외모도 비슷하죠. 뿌리 모양이 울퉁불퉁한 게 많이 닮았잖아요. 이 강황에는 커큐민,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드실 때 먹을 때보다 항염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강황의 염증을 잡고 생강이 그 효과를 뒤에서 확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황은 성질이 살짝 찬 편이에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공복에 강황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그걸 딱 중화시켜줘서 속이 한결 편해집니다. 강황차 만드실 때 생강 슬라이스 두세 조각 같이 넣어보세요. 강황밥 하실 때도 생강가루를 한 꼬집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올라갑니다. 잠깐 중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이 염증 잡는데 이렇게 좋은 식품인데 이미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염증을 잡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잡되 달아버린 연골 재료까지 함께 채워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올려뒀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강황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에? 파인애플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안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브로멜라인 사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기 재울 때 파인애플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성분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천연 소화 효소인데요. 이 브로멜라인이 강황의 커큐민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훨씬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브로멜라인 자체도 독립적으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황의 염증을 잡고 파인애플이 옆에서 같이 염증을 잡아주는 이중 작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브로멜라인은 커큐민의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정말 일석이조예요.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강황차 마실 때 파인애플즙을 조금 섞어서 마시거나 식후에 파인애플 서너 조각을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파인애플의 달콤한 맛이 강황의 쓴맛을 감싸줘서 훨씬 먹기가 편해지거든요. 강황 특유의 흙냄새 같은 게 거의 안 느껴질 정도예요.
자, 네 번째. 이건 진짜 의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양파입니다. 해장국 끓일 때, 볶음밥 만들 때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그 양파가 맞습니다. 양파 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퀘르세틴이 강황의 커큐민과 함께 드실 때 항염, 항산화 효과가 서로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퀘르세틴은 양파 속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차이 나냐고요? 연구에 따르면 양파 가장 안쪽에는 그람당 0.1mg이 들어있는데 껍질에는 무려 8.41mg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이 속보다 40배 이상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양파 껍질 그냥 버리셨다면 퀘르세틴의 40배를 전부 버리신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양파 껍질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말렸다가 육수 낼 때 넣거나 물에 끓여서 차로 드시면 강황과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 양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랏빛이 도는 양파인데요. 자생 양파 껍질이 일반 양파 껍질보다 퀘르세틴이 무려 5배나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자생 양파 구하실 수 있으면 껍질 따로 모아두셨다가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조합들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레시피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강황 양파 된장국입니다. 된장국에도 강황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재료는 이래요. 양파 반개, 양파 껍질 한 줌, 강황가루 반 스푼, 생강 슬라이스 2-3조각, 검은 후추 조금, 된장 한 스푼, 물 500ml. 재료가 이게 전부예요. 집에 다 있는 거잖아요. 먼저 냄비에 물 500ml를 붓고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넣어서 중불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이 국물 안으로 쏙 빠져나와요. 노르스름한 빛이 돌기 시작하면 껍질을 건져내시고요. 양파를 먹기 좋게 썰어서 넣고 된장 한 스푼 잘 풀어줍니다. 여기에 강황가루 반 스푼, 생강 슬라이스 2-3조각, 검은 후추 갈아서 조금 넣고 한 소끔 더 끓이면 끝입니다. 맛이 어떠냐고요? 먼저 국물 색깔부터가 노르스름하니까 보기만 해도 몸에 좋겠다 싶어요. 된장의 구수함이 베이스로 깔리고 양파가 국물을 달달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생강이 살짝 알싸한 맛을 더해주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입맛을 돋궈줍니다.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번에는 빼고 드셔도 돼요. 강황 특유의 쓴맛이나 흙냄새는 된장의 구수함이 거의 다 잡아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게 강황 들어간 게 맞아요? 하실 정도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에 좋은 게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은 국입니다. 이 국 한 그릇에 오늘 말씀드린 강황, 후추, 생강, 양파 껍질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된장까지 더해지면 장 건강에도 유리하고요. 매일 아침에 이 국 한 그릇이면 강황 효과를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강황에 좋다고 뭐든 같이 드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황의 좋은 성분을 싹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황 속에 있는 커큐민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빈혈은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철분제랑 강황을 같은 시간에 드시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서 오히려 빈혈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빈혈 있으신 분들은 철분제를 드시는 시간이랑 강황 드시는 시간을 2-3시간 정도 꼭 띄워주세요. 자, 두 번째는 혈압약이나 희석제 드시는 분들입니다. 강황과 생강 모두 혈액 응고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약 드시는 분들이 강황과 생강까지 같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강황은 하루 한 스푼이면 적당합니다. 좋다고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좋은 식품도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강황으로 염증을 관리하시면서 연골까지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저희가 이번에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오메가3보다 훨씬 강하게 염증을 차단하는 ETA 성분의 연골 재료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황 드실 때 검은 후추 반 스푼 꼭 같이, 흡수율이 20배 올라갑니다. 생강 2-3조각 추가하면 항염 효과가 훨씬 강해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파인애플 몇 조각 곁들이면 브로멜라인이 염증을 같이 싹 잡아줍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 절대 버리지 마세요. 속보다 40배나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있으니까요. 강황 혼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들 꼭 기억하셨다가 내일 식탁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계란 2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치매, 고혈압 싹 물러갑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낮춰줍니다. 우리 혈관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은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분해해서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를 버리셨던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성분을 같이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건강 안내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아예 삭제했어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육, 뼈, 그리고 뇌입니다. 근육부터 볼까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란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닭가슴살도, 한우도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고작 5.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기능,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같지 않은 거, 이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 저는 고기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계란은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마저도 콜레스테롤 걱정에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찐 계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기는 안 드셔도 찐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80칼로리, 단백질 7g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계란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다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균형 있게 다 들어있어서 영양학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2알이면 14g, 이게 닭가슴살 반덩이와 맞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격은 비교가 안 되죠. 계란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뇌 건강의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콜린이 바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인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린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한데, 계란 두 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3%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계란으로 자연스럽게 콜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노른자가 왜 그렇게 노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쌓여서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두 알이면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두 알 드시고 나가면 일단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빵이나 시리얼, 콘프레이크 아침을 때우시면서 두세 시간 만에 출출해지잖아요.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가고 점심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혈당은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인슐린도 잔잔해지고 췌장은 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내벽 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수십 년간 단 음식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콜린이 뇌에 공급되니까 아침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오후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두 알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는 6개 대륙 50개국 1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혈관 질환 이력 있는 분이라도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쪽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이 곡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계란 두 알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심장병 학회에서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게도 계란 섭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콜린 같은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주말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두세 개씩 꺼내서 일주일 아침이 해결됩니다. 물론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붙지 않는 팬에 기름 최소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삶든 찌든 프라이를 하든 큰 그림으로 보면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란만 드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늘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도 보충하고 라이코펜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맛도 고소하면서 상큼하고 영양은 꽉 차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2-3송이면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딱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놓으시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로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나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야채를 같이 드시면 야채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용성이라서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본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계란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가볍게는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 드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의외죠? 건강한 것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셋째, 녹차나 홍차예요.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문제 없다는 연구가 많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좀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다거나 뼈 마디가 시큰시큰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도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겨울만 되면 꼭 챙겨 드시던 음식인데요. 바위에 타닥타닥 붙어 자라는 그 하얀 속살이 통통한 녀석 있잖아요. 네, 바로 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굴을 그냥 조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굴에는 아주 특별한 발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다의 우유입니다. 우유가 육지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면 굴은 바다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굴의 한자 이름이 석화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석, 꽃화, 돌에 핀 꽃이라는 뜻입니다. 바위에 붙어서 자란 굴을 멀리서 보면 마치 바위에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참 예쁜 이름 아닙니까? 오늘은 이 바다의 우유, 돌에 핀 꽃, 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굴이 왜 특히 좋은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굴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뭔지,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뭔지까지요. 혹시 굴 드시고 배탈 나신 경험 있으신 분들, 그래서 굴을 아예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뼈 건강 걱정되시는 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혈관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뽑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르내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무릎이 시큰거려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해서 겨울엔 외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력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분명 알았는데?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경험도 한두 번쯤 다 있으시죠? 가끔 깜빡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본인도 모르게 불안해지시잖아요. 거기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약만 한 움큼씩 드시다 보면 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싶으실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음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걸까요? 먼저 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평생 동안 낡은 뼈는 녹아 없어지고 새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낡은 뼈가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것처럼요. 여기에 칼슘 섭취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모자라거나 운동량이 줄어들면 뼈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에는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요. 이게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 결핍은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은 또 어떻고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동맥경화로 이어지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굴입니다. 자, 이제 굴이 왜 그렇게 좋은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뼈 건강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굴 100g에는 칼슘이 무려 428mg이나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우유에는 113mg이 들어있거든요. 계산해보면 굴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3.78배나 됩니다. 그런데 칼슘만 많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으려면 비타민 D와 아연,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이 함께 필요합니다. 굴에는 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특히 아연은 굴 한 개에 성인 하루 필요량의 15배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아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돕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팀에서는 굴에 있는 칼슘, 인, 아연, 철, 구리, 셀레늄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면서 골밀도를 높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아까 비타민 B12 이야기했죠? 굴에는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국립암센터 연구 자료를 보면 굴에 들어있는 타우린과 DHA, 비타민 등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을 억제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치가 DHA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굴에는 참치보다 2배 이상 높은 DHA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인데요. 굴 100g에는 타우린이 무려 1130mg이나 들어있어요. 타우린이 뭐냐고요? 혹시 피로회복제 광고에서 타우린 몇천 mg 함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굴에 들어있는 EPA는 혈액 중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당뇨 개선인데요. 굴의 풍부한 아연은 인슐린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굴의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그리고 특히 아연이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빈혈 개선과 기력 회복입니다. 굴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적혈구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옛날부터 굴은 빈혈이 있거나 큰 병을 앓고 난 후 기력을 회복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어요. 동의보감에서도 굴은 바다의 어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살결을 곱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해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가장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배 타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까맣고 굴 따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하얗다라는 말도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굴의 효능이 예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좋은 굴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굴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굴 드실 때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는 거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식품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레몬의 구연산이 굴의 철분 흡수를 촉진하고 타우린 손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세균 번식을 막아서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굴 특유의 비린내도 레몬의 산이 중화시켜줘서 훨씬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과 레몬, 이건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이게 좀 의외죠.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연이 부족해요. 반대로 굴은 아연이 우유의 100배 이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굴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굴 크림 스프 같은 요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고 굴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성질이 중화되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철분이 굴과 만나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요. 굴부추전, 굴부추무침 다 이유가 있는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은 성질이 차가워요. 그래서 속이 냉하신 분들이 굴을 드시면 가끔 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곁들이면 굴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 줍니다. 특히 생강 식초에 굴을 찍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개운해요. 자, 그럼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하는 건 굴국이에요. 다시마 육수에 무를 넣고 끓이다가 무가 익으면 두부와 굴을 넣고 2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굴은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우젓으로 간을 하시고 대파 송송 썰어 넣으시면 속이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는 보양식이 완성됩니다. 굴밥도 좋아요. 자, 밥이 거의 다 됐을 때 굴을 올려서 뚜껑 덮고 뜸만 들이시면 돼요. 굴향이 밥에 배어서 정말 별미입니다. 양념간장에 쓱쓱 비벼 드시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굴죽을 드셔보세요. 불린 쌀을 참기름에다 볶다가 물 붓고 끓이시고 쌀이 퍼지면 마지막에 굴 넣고 2에서 3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은 꽉 찬 보양죽이 완성돼요. 섭취량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굴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굴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생굴 섭취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굴은 역시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243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 49%가 12월부터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굴은 바닷물을 여과하면서 자라는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로바이러스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완전히 사멸합니다. 그러니까 굴국, 굴밥, 굴전처럼 익혀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익힌 굴이 소화도 더 잘 되고 따뜻하게 드시니까 속도 편안합니다. 그래도 나는 생굴 특유의 그 짭짤하고 시원한 맛을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굴의 그 싱싱한 맛은 정말 익힌 굴과는 또 다른 별미이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생굴을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굴 제품 포장에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의 생산물은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를 붙여서 유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시장에서 굴을 사실 때 포장을 잘 살펴보시고 생식용인지 가열 조리용인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물을 갈면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굴을 무즙에 잠시 담갔다가 찬물에 살살 흔들어 씻으면 불순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노로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알이 없는 달에는 굴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5월, 6월, 7월, 8월에는 영어 이름에 알자가 없잖아요. 이 시기에는 비브리오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굴 섭취를 피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리가 피면 굴을 먹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철 생굴 섭취를 절대 삼가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세 번째,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하고 굴은 최악의 궁합이에요.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굴의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굴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도 탄닌이 있어서 굴의 아연 흡수를 방해합니다. 굴 드신 후에는 커피보다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 과식은 금물입니다. 굴은 성질이 차가워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신선한 굴을 고르는 법입니다. 껍질 벗긴 굴을 사실 때는 우윳빛이 돌면서 검은색 테두리가 선명하고 알이 굵고 통통하면서 탄력 있는 것을 고르세요. 손질하실 때는 3% 소금물에 10분 담갔다가 씻으시거나 무즙을 풀어 5분 정도 두시면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자, 오늘 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말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슘은 우유의 거의 4배, 단백질은 3배, DHA는 참치의 2배 이상, 특히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뼈 건강, 뇌 건강, 심혈관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완전 보양식이에요. 레몬, 우유, 부추,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고요. 감이나 커피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세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국, 굴밥, 굴전, 굴죽 따뜻하게 익혀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이번 겨울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한 돌에 핀 꽃, 굴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의보감에서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가장 좋다라고 했던 그 굴, 옛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터 드실 때 찜찜한 적 있으세요? 혈관 막힌다, 살찐다,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식물성 버터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한때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TV 광고에 나와서 버터 끊고 마가린 드세요 라고 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까지 나서서 식물성 기름을 추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마가린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버터는 왜 누명을 썼던 걸까요? 해외에서 한 건강 전문의가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버터를 100스푼, 그러니까 1.4kg 넘게 먹어본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권장량의 8배나 넘는 포화지방을 섭취한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혈중 지방 수치가 치솟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성 지방 수치가 56에서 5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95에서 84로 내려갔고 인슐린 수치까지 좋아졌어요. 체중은요,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버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기름 덩어리 아니야? 혈관에 안 좋대 하시면서요. 그래서 식용유랑 마가린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터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음식이에요. 우유에서 지방만 분리한 거니까 자연식품이죠. 그런데 마가린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가공식품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버터처럼 굳힌 거예요. 그런데 왜 자연식품인 버터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졌고 가공식품인 마가린이 건강식품 취급을 받았던 걸까요?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품산업계와 정치권이 영양학 연구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 라는 주장이 과학적 진실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버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 마가린을 만들 때 쓰는 경화유,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버터가 실제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버터는 약 80% 이상이 지방이고 15% 정도가 수분, 나머지가 소량의 단백질과 유당입니다.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약 65%, 불포화지방이 약 35%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지방식품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섞여 있어요. 올리브유에도 포화지방이 있고 버터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식물성은 좋고 동물성은 나쁘다는 공식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에는 아주 귀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부티르산이라는 단쇄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비타민 D, E, K2도 소량 들어있어요. 특히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색깔이 더 노란데 그 이유가 풀에서 온 카로티노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버터는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성분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실제로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버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달걀 요리에 버터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훨씬 덜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식후에 졸리고 오후에 축 처지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시면 그런 기복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 전에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 단 거 찾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아침에 버터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훨씬 안정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건강 전문의 실험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이 10일 동안 버터 100스푼을 드시면서 다른 음식도 함께 드셨는데요. 총 칼로리의 78%를 지방에서, 15%를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은 고작 7%만 드셨습니다. 거의 지방 위주 식단이었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중성지방이 56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치가 100 미만인데 이미 좋은 상태에서 더 좋아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0.82에서 0.58로 개선됐고요. 몸무게는 85kg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실험이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방을 먹으면 혈중 지방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공식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버터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랑 같이 드시느냐입니다. 버터를 빵에 발라 드시거나 설탕 들어간 잼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서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쌓이게 됩니다. 대신 달걀 요리나 해산물, 고기, 채소 볶음 같은 음식에 버터를 넣어 보세요. 고기나 채소를 볶을 때 마무리로 버터 한 조각 넣으시면 조미료 없이도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레몬 버터 차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버터를 차에 넣어 마신다니.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250ml에 버터를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가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되고, 무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밥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걸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버터가 녹으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음료가 됩니다. 레몬 향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의외로 깔끔해요. 이걸 언제 드시면 좋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커피처럼 카페인이 없으니까 속 쓰릴 일도 없고 어르신들 아침 음료로 딱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 버터보다 추천드리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쓰는 버터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로는 웨스트 골드 버터가 가장 좋습니다. 뉴질랜드산 목초 버터인데 가격이 착해요. 조금만 더 풍미를 원하시면 루어팍 무염 버터 추천드립니다. 덴마크산 발효 버터라 고소한 맛이 진해요. 더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가격값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버터도 유제품이잖아요. 나는 우유만 먹어도 배가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버터를 드세요.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오래 끓여서 수분이랑 단백질, 유당을 다 제거한 거예요. 거의 순수한 지방이라서 유제품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약처럼 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식품이에요. 제가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빵에 버터 발라 드시고 밥이랑 같이 드시고 이러면 버터의 좋은 점을 못 누려요. 꼭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 식사에 곁들여 드세요. 둘째,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버터를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셋째, 드시고 나서 몸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속이 편하고 에너지가 좋아지면 괜찮은 거고,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기버터로 바꾸셔야 합니다.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문제는 버터가 아니라 경화유로 만든 가짜 버터였어요. 진짜 버터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버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빵이나 단 음식이랑 드시면 독이 되고, 달걀이나 채소랑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원재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크림만 들어간 진짜 버터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